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이번 순서는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직업이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네. 동양 고전 맹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항산항심. 그러니까 일정한 생산이 있으면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네. 즉 일정한 직업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없고 불안해서 하찮은 일에도 동요를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학교를 졸업하면 직업이라는 걸 가져야 되죠.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커서 어떤 직업 갖고 싶으니 하고 물으면 대개는 뭐 의사나 판사 뭐 이른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다르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또는 뭐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직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건 바람직한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막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벌리는 것 같으니까 좀 아이들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또 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마음먹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지만 직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사전에 쓴 직업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그러니까 직업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직업이 어떤 일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네. 단기간이 아니라 좀 오랜 기간 종사해야만 비로소 직업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죠. 잠깐 하다가 많은 일이면 직업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네. 아이돌 가수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할까요? 아이돌 가수가 나이가 들면 그렇죠. 예, 예. 다른 가수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에서 직업의 본질이 들어있는 단어는 유튜브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죠.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즉 창작자가 본질이고 앞에 붙어 있는 단어인 유튜브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창작자가 개발한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이 특정 기업이 만든 유튜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 외에도 뭐 틱톡이다, 아프리카 TV다, 트위치다, 스푼 이런 것도 전부 플랫폼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브도 수많은 플랫폼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떤 플랫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에 있어서 대단해 보이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가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인기 절정의 플랫폼 중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엄청났었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니까 네. 뭐든 영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지금은 맞습니다.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예, 있지만. 맞습니다. 네. 따라서 직업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가 맞는 표현이죠. 네. 말하자면 창작자, 작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으려면 어릴 때부터 우수한 창작물들 가령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작가의 영감이라는 걸 배워서 자기도 우수한 창작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요즘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지망하는 대다수 아이들이 그 직업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라고는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열심히 보고 또 영상 편집 기술 배우는 게 고작이잖아요. 그죠? 이건 어쩌면 직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도 마찬가지죠. 아이돌 가수라는 표현에서 직업의 본질은 가수죠. 네. 그죠? 수많은 가수 중에 일부에게만 좀 인기를 얻은 일부에게만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수 지망생이 노래 실력만 뛰어나면 인기를 얻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노래 실력만 갖고는 안 돼요, 요즘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인기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수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평생 인기를 얻지 못한 채 노래만 부를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논리는 가수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년에 한 강연록인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란 책에서 학자라는 직업이 갖는 내적 외적 조건을 언급하면서 학자로서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교수 임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외압 같은 외적 조건을 소개하면서 교수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지만 거친 요행의 길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당신은 평범한 인재들이 해마다 당신보다 앞서 승진하는 것을 보고도 내적 비탄이나 파멸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적어도 나는 그들 가운데 내적 상처를 입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라는 직업 세계도 학문이 깊다고 해서 대학 교수에 임용되거나 네. 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승진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그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인기 가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이것과 같은 거 그렇죠. 맥락이네요. 같은 논리입니다. 예. 한편 베버는 내적 조건으로서 학자가 갖춰야 될 열정, 소명의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눈 가리개를 하고서 어느 고대 필사본의 한 구절을 옳게 판독해내는 것에 자기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에 침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학문을 단념하십시오. 이런 능력. 베버는 이러한 능력을 열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학문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이니 다른 어떤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버는 학자라는 길이 순탄하진 않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정과 소명의식이 없이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직업의 본질에 내가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려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야만 외적 조건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그 직업을 가면서 소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이라는 것의 본질 이걸 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직업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전에는 직업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고 정의했죠. 정의에도 알 수 있듯이 직업이라는 개념 안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또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라는 전제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상적인 직업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 밥벌이도 해결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하지만 이 둘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적성에는 맞지 않은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은 적성에는 잘 맞는데 밥벌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좀 후자 같아요. 이처럼 적성과 생계 유지가 충돌하는 상황이면 예.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생계유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표현은 소설가 김훈의 시 제목인데요. 시에서 작가는 지겨워도 밥벌이에 나서는 행위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보다 이상적인 경우는 적성에 맞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일 테죠. 계몽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천성과 직업이 일치하면 행복하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밥벌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른이라면
뭐 적성에 맞지 않건 직역건 간에 현재 주어진 직업을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직 생계 유지의 의무를 지지 않는 아이들이라면 네.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게 보다 현명하겠죠. 그래야만 직업적 가치와 행복감을 맛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밥벌이에 대한 부담 이게 네. 없을 때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잘 찾고 또 성과를 이루고 그렇죠. 그 밥벌이가 괜찮다면 네. 그 최고인데요. 최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서양에서는 직업을 표현할 때 신의 부름이라는 의미의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도 직업으로서의 노동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창조주인 신이 개개인들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너 이거 해라 라고 내린 명령이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일은 대단히 신성하면서도 숭고한 작업이죠. 백번 김구 선생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는 소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돈 때문에 지금 노동하고 있는 건지 소명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지를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